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신입사원이나 경력이 짧은 직원들은 아마도 능력이나 인간관계라고 대답하겠죠. 하지만 제 직장 생활 경험을 상기해서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내에서 누구나 인정받는 인재가 되고 싶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능력과 인간관계라고 대답한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능력이 좋거나 인간관계가 탁월하면 회사에서 원하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는 직원들 중에는 남보다 능력이 몇 배나 탁월하거나 혹은 인간관계가 좋은 이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지 못한 채 낙마하는 걸까요? 그들이 가진 장점 이외에 회사가 중요시하는 인재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다른 특성들 중 어느 하나가 부족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은 좋지만 인간관계가 안 좋았거나 혹은 인간관계는 원만했지만 자기 분야에서 제대로 성과를 못 내는 식으로 말이죠.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평가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좋다, 인간관계가 좋다는 건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어떤 사람 기준에는 맞고 어떤 사람 기준에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사는 직원들 간에 나누는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업무 실적과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 중에 보여준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회사의 평가는 누가 봐도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하기에 객관적인 지표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그 평가 결과를 고과라고 하죠. 누가 만약 제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고과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고과가 높다는 건 회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미니까 고과가 좋은 사람은 당연히 필수 인재로 분류됩니다. 능력이 좋거나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고과가 낮을 수는 있어도 고과가 높은 사람이 능력이 낮거나 혹은 인간관계가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과는 평가를 받은 직원의 능력, 인성, 인간관계 등 종합적인 면을 두루두루 측정하기 때문이며 능력과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 업무를 잘 해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과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이들은 대개 회계, 영업, 기획 등 한 분야에서 해당 회사에서 손꼽힐 정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성과를 낸 후에 경영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임원진에 도달할 수 있죠. 어려운 과제나 생소한 문제가 주어져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어진 과제를 달성해냅니다. 제가 몇 년 전 책에서 읽은 모 그룹 이사 중 한 명은 해외로 부서 이동을 한 후에 처음 하게 된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해당 분야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매뉴얼 1000페이지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보여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몇 배의 노력을 하면서 장애물을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해외 근무를 성공리에 마치고 온 그가 최고 경영자의 지위에 오른 이유는 그룹에 어떤 자리, 어떤 과제를 주어도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고과가 좋은 이들은 사내에 적이 없습니다. 처세를 잘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유연한 자세를 보인다는 의미인데요. 유연한 인간관계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선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임원이 되면 자신의 손발이 돼서 움직일 유능한 직원들을 둬야 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다른 부서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야 하거든요. 게다가 조직에서 적을 만들면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지니까 항상 우호적인 인간관계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점을 이해했다면 회사에서 인정받는 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고과 잘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익히면 되는데요. 벤치마킹을 하기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인을 회사 고과 기준을 적용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됩니다. 자기 분석이 끝나면 한번 롤모델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 비해 부족한 건 무엇인지, 또
그들보다 부족한 점을 채우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제는 틈나는 대로 그것들을 메꾸십시오. 남들이 한다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영어 공부한다고 새벽부터 학교까지 말고 바로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게 진정한 역량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그들보다 잘할 수 있고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를 찾으세요. 찾았다면 그 분야와 관련 있는 해당 부서로 이동해서 직접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사부를 찾아가든 또는 해당 부서의 팀장을 찾아가서 애원하든 자꾸 신호를 보내야 성사될 가능성이 생기죠.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면 이제 안주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쉬운 일이나 일을 해도 별로 티나지 않는 부서는 아예 리스트에서 배제하십시오. 다른 직원들은 가기를 꺼려하는 부서라면 오히려 환영하고 지원하십시오. 그곳에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당신은 단번에 회사 인재 리스트 첫 페이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경남 거창고등학교 10개명도 이러한 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10개명을 만든 그곳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혹시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선배나 동료와 만나서 함께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재수없다거나 똥 밟았다고 푸념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십시오. 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거리를 좁힐 수 없습니다. 함께 목표를 이루어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당장은 힘들다 해도 당신 커리어의 미래를 위한 일종의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원수로 지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대를 포용하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을 뛰어넘어야 인간적으로 직장인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은 마음먹기에 따라 또 선택하기에 따라서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직장생활을 쉽게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쉬운 일만 찾아다니다가는 회사가 먼저 당신을 내보내는 상황이 닥칠 테니까요. 회사는 늘 쉬운 일만 하려는 직원을 높은 연봉을 주고 계속 쓰지 않습니다. 내보내고 신입사원을 교육시켜 쓰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니까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 직장생활이 정말 쉬워 라는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이 제일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직장에서 높은 고과를 받고 잘 나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이미 어렵고 힘들게 하기에 어디 가서 직장일이 쉽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직 중에는 어렵고 힘들게 일을 하기 바랍니다. 회사 생활을 일부러 어렵게 하면 나중에 독립한 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독립한 선배들이 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독립하면 회사에서 하던 일보다 몇 배나 되는 일을 혼자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야, 이젠 달라져야지 결심한다고 하루아침에 행동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든 스스로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습관을 길러본 사람만이 밖에 나와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일은 대충 하면서 월급날만 기다리는 일은 아마추어입니다. 항상 월급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고민하고 움직이는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나중에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의 결정적인 차이는 수치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인데요. 막연하게 일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지 말고 직장에서 내가 고과로 혹은 실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받는지 항상 긴장하고 객관화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렇게 하면 직장 생활은 만사형통일 것이요. 또 당신의 직장 내 위상도 크게 달라질 겁니다. 직장 생활 잘하는 비법은 알고 보면 이미 당신 주변에 널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의 노하우로 만드는 건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